안녕하세요, 백혜랑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잘 들으셨죠? 하지만 또 실제로 쓰려면 또 막막한 게 또 자기소개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케이스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실제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먼저 지원 직무에 실제로 실력이 있는가? 왜냐면 우리 지금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니거든요. 수필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통해서 회사 직무에 실력이 있는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성 파악 부분이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묻어납니다. 왜냐면 이런 경험을 했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면접이라든가 다면 평가하는 것들이 자꾸 커지는 이유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신뢰를 사실 못 얻기 때문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 점은 좀 아쉬운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성을 체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묻어나고,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도 맞는 사람이냐, 왜냐면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서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필요한 것들이 만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열정과 절실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정 같은 경우에 이력서에 안 묻어나죠. 이력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간결 명료한 표현만 쓰지만 자기소개서라면 열정이 묻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면접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쓰실 때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마음을 담아내는 표현,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는 문장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 표현이라든가 감정이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 좀 넣어서 쓰시는 것들이 좋고요. 네,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하실 때 좀 고려할 점이 이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같은 걸 좀 적으셔야죠. 당연히 지원 동기가 있겠죠. 왜 이 회사를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고 왜 이 직무를 원하는지를 좀 적어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일을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이 배웠다고 경험했다고 그 일을 오래 하라는 보장도 없고 오래 하라는 이유도 없거든요. 그 점에서는 내 개인적인 어떤 니즈가 좀 있다면, 특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성장에 관해서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심이나 열의를 좀 보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약간 영향이 좀 높더라도 관심이라는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기 성장 측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성장 과정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게 무언가를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던 경험, 성장 과정에서 남다른 어떤 경험을 했던 경험들이 직무와 연결된다면 당연히 써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 태어나서 누구 밑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는 굳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냉정하게 표현하는 건 필요한데, 20대 초중반의 어떤 젊은 분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내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도 적지만 타인, 특히 공신력이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표현들을 적어주신다면, 요즘은 좀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사 정도를 써서 제출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사회 경험보다는 10여 년 넘게 학교 생활을 해오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 중, 고만 하더라도 벌써 12년 아닙니까? 이게 대학 과정에 석사까지 하면 16년, 18년씩 나오니까 거의 20대 삶의 3분의 2 정도는 학교에서 보낸 거잖아요. 따져보면 사회생활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상황들을 적는 것도 좋고요.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역량을 준비해왔고 현재 이런 역량이 있다, 이런 것들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회사 자기소개 항목인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지원 동기는 뭐냐? 학창시절 동안 리더를 했거나 상 탔거나 장업 탔거나 특별한 성취를 했던 건 뭐냐? 가장 최근의 결정 중에 어렵고 힘든 결정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예전에는 그냥 썼어요. 백지에다 써서 긴 문장을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단답형의 어떤 질문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경우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프리라이팅 스타일로 쓰게 되면 워낙 스타일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답변하다 보면 어떤 궁금한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한 답변자의 답변을 좀 더 좁혀서 제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쓰시는 시간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많기 때문에 생각해서 쓰는 건 좋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왜곡 축소 과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단면 평가라든가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실제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면접 때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뀌고 2중, 3중의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수많은 글들에서 여러분들이 묻어나오는 것들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시기보다는 솔직하게 적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도 군대 경험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하도 자기소개서 같은 걸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6번인가 7번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모여서 나중에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상황은 다른데 일관적인 내용을 쓴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때그때 예를 들면 좀 생각을 다르게 되면 나중에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가 안 좋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관적인 내용을 써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기피해야 되는 문구인데요. 뽑아만 주신다면, 아니 뽑지 않아도 열정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도전 열정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씀 뭔가요? 안 뽑아도 있어야 되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뽑으면 열정을 다하겠다? 이거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나의 열정을 필요로 하고 이 열정이 이 회사에서 불타러지길 바란다면 이런 표현들은 좀 진부한 표현 같고요. 글로벌 인재다.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신력 있는 글로벌 인재 평가 기관이 있다면 그런 평가를 받고 나서 쓰신다면 괜찮지만 이런 표현은 좋지 않고요. 명언과 우화, 뭐 쓰지 말라는 말까지는 그런데요. 한정된 공간에 쓰기에는 이제 좀 지루한 어떤 표현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살아서 성실함을 배웠다. 뭐 부모님 밑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알겠죠. 문제는 회사는 그 부모님을 평가하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성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건데 부모님을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배제해 주시는 게 맞고요. 뭐 어설픈 전문성, 예를 들면 본인은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3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근거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좀 많아요. 부정적인 표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표현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한정된 문장에 굳이 그렇다고 뭐 긍정적으로만 써라도 그렇지만 부정적인 단어를 굳이 끌어내야 될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문구 안에 굳이 이런 단어를 썼다면 이 단어가 뒤로 갔을 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볼 때도 부정적 상황을 드러냅니까? 주인공의 그런 어떤 역경을 극복해서 뭐 해피엔딩 만들기 위해서 많이 드러내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스토리라인이에요. 감독 스토리라인인데 이게 없으면 굳이 드러내는데 해피엔딩도 안 좋고 이렇다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밋밋하게 오래 가버려요. 그런 점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를 쓸 거면 차라리 그냥 긍정적 단어로 대체시켜서 긍정적인 관점을 날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한 것보다는 미래 가치가 나아지는 표현을 써주는 게 기업도 원하는 바니까요. 자주 하는 실수하는 사례는 뭐 다른 회사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사 붙이기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애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글쎄요, 만약 기업들끼리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DB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한다면 이런 실수 한 2번 하고 나면 정말 업계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 쓰는데 딴 회사 이름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뭐 기사단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가능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 회사만을 위해서 깨끗한 백지에 다시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편이 좋고요. 유사한 일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물론 저 같아도 있던 소리 많이 쓰죠. 이제 맨날 하는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라면 썼던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컨설턴트는 주로 1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내 관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요한 기록들 넣어서 확인하라고 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쓴다는 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몸을 담는다는 얘기니까 회사 이름 정도 쓰는 것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모티콘이나 예를 들면 평상시 채팅 용어도 쓰면 안 된다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고 뭐 어설픈 한자형, 한자를 쓸 거면 굉장히 의미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쓰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한글 세대가 한자에 대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쓰기 위해서는 좀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또 거꾸로 영어도 너무 많이 쓰는 분들 많아요. 물론 이제 영어라는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또 일상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굳이 영어식으로 쓸 거면 차라리 영문으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굳이 영어로 쓴다면 이런 거죠.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하고 하기를 붙여버리면 저는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프로페셔널 커패시티라고 표현하든지 프로페셔널 역량이라고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해서 영어식 표현 자체가 한글과 결합됐을 때에도 문법적으로 좀 어색하지 않도록 쓰는 게 좋은데 우리가 평상시에 쓴다고 해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적인 문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잘못된 문맥 사례인데 사우나에서 끈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래 버티기 시작을 했다. 글쎄 실제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 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요구받는 사항이라면 쓰는 거 괜찮은데 이런 표현을 하실 때에도요 시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라든가 이 동사의 어떤 관계성들을 잘 살피고 쓰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문장을 길게 쓰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짧게 쓰면 이런 실수를 좀 덜하기 때문에 길게 쓰실 바에는 문장을 좀 끊어서 2개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자. 자, 공기업에 지금은 사람이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이제 동문서답이죠. 탈무드 막 하고 이런 것들 좋은 표현이라고 좋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맥락에 맞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의외로 요즘 이 맥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게 이제 독서 능력의 부재, 소통의 부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글쓰기라든가 말하기에 대해서 훈련이 좀 제대로 안 된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회사에 가고 싶다면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요. 물론 또 들어가 보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것들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는 불편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쓰는 거 용납 안 되고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력서보다 쓰기 쉽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왜냐면 일단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오늘의 스포츠에 대해서 점수를 나열하는 건 쉽지만 이 경기를 문장으로 쓰면 경기를 똑같은 경기를 본다 할지라도 쓰는 사람들마다 경기에 대한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 관점이라든가 표현 능력이 아무래도 묻어나기 때문에 명문이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사전에 받거나 긍정적인 일단 이미지를 갖고 면접이나 다음 프로세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니까 말 그대로 자기소개입니다. 나를 소개하는 건데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능력이 있고 직무가 있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써야겠죠. 왜냐면 직무가 필요 없거나 그냥 공동으로 모아서 거기서 이러면 배정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왜 원하는지 그런 자원 직무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면접용입니다. 면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회사들은 서류만 보고 채용한다고 하지만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채용임을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접의 기초자료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써줘야지라는 생각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성적을 극복하는 자기소개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의 역량을 엿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잘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에 성적을 좀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자기만의 내용이 담겨야 되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프로필을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사회로 뛰어든 케이스거든요. 당연히 졸업장이 없으니까 점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벌, 학력, 성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당연히 없으니까 졸업할 때 저는 이제 졸업장을 포기할 때 이미 내가 했던 일들, 성과물들을 기록을 해서 이걸로 평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20대 중반부터 제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퍼센테이지라에 제가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았지만 적어도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치화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 능력 같은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컨텐츠, 여러분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투박함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 손을 거치다 보면 글이 매끄러워지긴 한데 또 거꾸로 뭔가 투박하다는 게 뭐냐면 약간 솔직하면서도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원하냐 하겠지만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 자기소개를 읽음으로써 사람의 이미지가 막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이제 괜히 가책적인 표현들보다는 자기를 잘 표현하는 단어를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1분 자기소개서 한번 만든다 생각해 볼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보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나를 나타내는 단어를 뭘로 시작하겠습니까? 유명한 소설은 첫 문장부터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첫 문장을 뭘로 시작할까요? 첫 문장이 재미없으면 두 번째 문장이 재미없어요. 광고 카피라이터하고 비슷하죠? 자, 나를 표현한 첫 문장, 첫 단어를 뭘로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어요. 원하는 직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가 이 직무와 적합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이 있을 거겠죠. 그 직무에서 살 수 있는 단어라든가 직무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묻어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나의 어떤 부분을 표현할 것인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분량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내용, 내가 말하고 싶은 내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서술형으로 나에 대해서 표현하되 회사가 바라는 관점을 표현하는 것인가 잊지 마시고요. 기업 이미지와 자신의 강점을 섞어서 잘 써라. 즉 기업이 원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잘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단점, 부정적 표현은 가능한 피하시라. 쓴다면 반드시 그 부정적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성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적 영역이기 때문에 쓰시는 데 능력이 충분치 않다면 부정적 단어는 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잘못된 자기소개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뭐 오타도 나오고요.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는 거죠. 자, 앞서 얘기했던 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과를 지원하는데 군대 경험만 가지고 한다. 물론 군대 경험을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군 경험도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험을 한 건데,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게 군대에서 인사과 경험이랑 사회인사 경험 좀 안 맞지 않나요? 물론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직무 적합도의 사유로 표현하기에 군대 경험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오타 같은 거 조심하라는 말씀 드렸고 짧은 내용일수록 부정적 단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단점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일부러 굳이 단점을 써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요? 당연히 특별한 경험이죠.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결론이 난 경험을 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위기를 겪었던 경험,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혹은 극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인가를 좀 체크해 필요했죠. 보통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불우한 가정 환경을 본인이 역전시키는 거는 나이 때는 힘든데 그 불우한 경험이 준 나의 교훈 덕분에 제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까지. 근데 쓰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자기적인 너무 이제 뭐랄까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그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 불안한 경험 덕분에 너무 간단하지만 이 작은 것조차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내가 이런 봉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은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지속성들 얘기를 좀 쓰는 게 중요하고요.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채워왔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강의를 하고 촬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자체가요 100회 이상 해봤기 때문에 카메라나 이제 비대면 상태의 상황이 어색한 상황은 아닌데요. 카메라 바라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독특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인 어떤 경험을 쌓아서 미래 역량 같은 걸 준비해 본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해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기소개서의 짧은 글에서 특별히 사례를 언급한다면 굉장히 강렬했던 학창시절에 학생회장을 해봤다, 전교회장에 한번 출마를 해봤다, 선거동안에 좀 떨어져 봤다,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학교 대항제에 나가봤다, 국제대회에서 한번 나가서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놓습니다. 대신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뤘냐는 거죠. 나가기만 하고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나가서 실제 떨어지고 낮은 성적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총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인사 담당자니까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상세하게 좀 적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것처럼 비포 애프터 보면은 유럽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고 뭘 배웠고 어떤 나라가 극복했는지를 좀 적어주는 게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말씀에서 한번 들어봤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비유감, 오히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안 좋다는 표현인데요. 헌신적인부터 시작해서 완벽주의까지 오히려 쓰시는 분들 얘기로는 좋아 보이지만
신입사원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안 좋게 보는 측면이 있다니까 이런 표현들 좀 빼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표적으로 보면 헌신적인, 냉철한, 최고의가 뭡니까? 대표적인 형용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주관성을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일단 빼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식상함 주는 문구는요, 뭐 나는으로 표현하는, 이게 문장의 어떤 연습인데 써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이에요. 어차피 주인공이 난데 그런 점에서 좀 빼줘도 되지 않을까, 뭐 뽑아주신다면 우등생 반장. 이게 왜 식상하냐면요, 안 해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제가 이제 기업에 실제로 이제 채용된 사람들 보면은 일정 선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에 들어간 사람들께는 다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좀 새로운 걸 부각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이야기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고, 몇남 몇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안동 양반가의 1남 7녀의 막내 아들 이 정도 썼다면 딱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전략이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가졌던 나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기서 꺼내긴다면 그래서 몇남 몇자의 이야기에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형제관계에 관심 없어요.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낼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회사에 도움될 것인가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표현도 좀 빼주시길 바라고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뭐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뭐 회사가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10명 중에 아니요 100명 중에 99명은 실제로 시키면 안 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럼 그런 표현 왜 쓰셨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담당자들만을요, 여러분이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 공유하잖아요. 많이 공유한다면, 물론 뭐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공유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게 2중 3중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웬만한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아예 면접관에 이제 외부 인사까지 들어와서 면접을 봅니다. 전문가들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걸러낼 사람들 아예 걸러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피하시고, 또 이런 표현을 쓸 바에는 차라리 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성공률이 있는데요, 뭐 수십 장을 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수십 장 그게 정말 똑같았는지 보고 싶어요. 수십 장에 대한 글을 한번 보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수백 군데에서도 떨어져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많이 썼는데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호감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예의 바른 게 왜 중요하냐? 사실 과거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에티켓이라든가 예의를 가진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예의 바르다고 판단하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그런 표현들이 좀 등장하거나 느껴진다면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 아까 이제 원칙주의와 좀 다른데요,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사회적인 가치관을 따른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에티켓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좋고, 또 문화가 다른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맞추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좀 중요하고, 여기 있는 근면성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회사는 전통 가치를 포기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아주 많이 보는 게 협동심입니다. 책임감. 왜냐면 본인이 하는 일만 잘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거나 전혀 오히려 도와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요, 직원 수보다 많겠어요? 적거든요. 그 말은 뭐죠? 하나 일에 여러 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글쎄요, 한 수천 명 관여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함께 하는데 팀워크가 없다거나 책임감이 없다거나 협동성이 없다? 절대로 회사 성장 못하고요, 제품 잘 나오지 않고 아마 여러분 해고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외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거꾸로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팀워크에 대한 관점들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에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 목표는 이거다라고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직무랑 내 목표랑 안 맞다면 그건 미스매치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과 커리어가 안 맞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나의 미래적인 목표도 적어주시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여러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첨삭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왼쪽 표현 칸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적어달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적었던 내용들을 적었는데요. 자,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첨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에 보니까 제 성격의 강점은 뭐다. 그래서 맡은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일을 처리했다. 하고만 그래요, 뭐 좋은데요. 네,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내 성격의 강점은 이렇다 해서 여기까지 와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다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을 또 공개하네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약점보다는 강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강점 썼으면 약점 써야 되지 않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강점을 충분히 표현 안 된 상태에 약점을 쓰면 오히려 앞에 썼던 내용 까먹겠죠.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담당 업무에 대한 스킬에 대한 준비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봤다 정도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셋째 서비스하는 게임에 가진 개선을 찾아내고 보완점을 제시하여 실제로 그건 본인 생각이죠. 보완점 제시했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안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자기적인 해석이잖아요. 이러면 뭐 읽으면서도 느낌은 있지만 좋은 평가 내기 좀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포장 및 특기상 보니까 대단한 특기는 아니지만 요리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냥 요리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설명 붙이면 우리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요리에 재능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 요리사십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뒤에 다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기소개서 여기까지 원칙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 회사마다 서류는 맞추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지원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쓰자. 그 다음에 회사명만 바꿔서 똑같은 문장 내지 말라는 얘기는 1번하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기, 비전, 포부, 명확한 장단점 필요한데 굳이 내용이 충분치 않다면 단점 굳이 쓰지 말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일관성 얘기했고 과장된 표현, 진부한 표현 빼라.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서로가 교환하기 힘든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 용어 중에서도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공유감이 확실한 단어들을 오히려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고요. 스펙이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직무에 맞는 스펙, 그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열정, 관심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말씀들을 좀 표현해 주는 게 좋고 서두에 호기심,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능력을 내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으로 쓴다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보면서 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인공은 나지만 읽는 사람은 입사 담당자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워낙 많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사실 그 서류작의 편차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자기소개서의 어떤 눈에 띄는 자기소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연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약간 부족했던 설명이 자기소개서 드러난다면 동시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뭐 표현을 할 때 객관적 지표나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 그런 과장된 표현이나 형용사들은 쓰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자기소개 작성법 컨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